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 이후 어떤 직업이 필요할까요? 또 어떤 직업이 인기가 많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의 의미. 먼저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북한의 체제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남북한이 경제 협력만 하는 통일이 그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섬나라라고 합니다. 섬나라는 배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길만 내어주면 우리는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의 의미는 마지막은 휴전선이 없어지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하나가 되는 완전한 통일입니다. 이 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통일이 되지 않고 2050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2050년 통일이 안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국이 반도체와 올레드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과연 30년 후에도 그럴까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요. 동남아의 기술도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암울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30년 전에 학교의 한 반의 학생 수는 60명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30명 정도입니다. 또다시 30년이 지나면 15명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0년마다 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또다시 대량 실업으로 각자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배그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처럼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임 속의 사회인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우리가 만약 통일이 된다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7,350만 명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생산 가능 인구는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GDP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총 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입니다. 또 북한에는 남한보다 천연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히토류의 매장량이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군사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남한의 국보 1호는 남대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국보 유적 1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양성입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을까요? 2004년에 등재된 평양의 고구려 고분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용총이 있습니다. 또 2013년에 등재된 개성 역사유적지구가 있는데 이곳에는 만월대랑 개성성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포츠 분야도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국력지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대륙 31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자동차 도로망입니다.
21세기의 실크로드라고도 불리며 일본에서 부산까지는 해저 터널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길이 열리면 우리는 유라시아로 진출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철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철도는 동해선과 경의선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해선은 부산에서 나진까지 연결된 철도이고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된 철도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1936년 손기정 선수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을 어떤 경로로 참가하였을까요? 경의선인 경성역을 출발하여 신의주, 중국, 러시아, 폴란드를 경유하여 베를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휴전선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자,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유라시아까지 진출하게 되면 통일 한국의 2050년 1인당 실질 GDP는 약 92,000달러가 되며 이것은 GDP 규모만으로 따져도 세계 7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도 우리가 앞서게 되고 우리보다 선진국이 독일과 프랑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아주 실현이 가능한 자료이며 이 자료는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가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진행되면 주목받는 직업은 북한 지역에는 주택, 도로, 항만 등 건설이 많이 필요하며 또 철도나 대규모 공장 건설 등의 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북한으로 한정하지 말고 유라시아까지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관광, 물류, 에너지, 농업식품 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세계 생산량의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소비가 세계 2위입니다. 지금은 LNG선을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수입하는데 길이 열리고 그 가스관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철도의 경우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한 물류 이동은 배를 이용한 물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택배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항만 기술도 우리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얼음을 부수는 스웨빙선을 이용한 북극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 북극해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이 부족한 때가 많은데 우리의 부족한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 있는 풍부한 풍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농업 부분을 보면 식량 안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2007년부터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식량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해주 사할린에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한 대량 농업 경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된 우리나라 통일 한국에서 주목받는 일은 무엇일까요? 통일로 인한 직업은 건설, 관광, 조선업, 중공업, 농업, 수산업, 지하자원, 문화산업 등 이런 부분들이 각광받을 수 있고요. 21세기 첨단 직업인 AI나 종자 부분의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보건, IT 관련 등이 주목받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니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과 정보, 의료기술,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 산업인 4차 산업까지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며 통일된 나라에서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